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지영입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 디지털 인재 채용을 앞두고 이 회사의 비전과 문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찾고 있는 디지털 인재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함께 세 분을 더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들으면서 같이 출발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8년차 iOS 개발자 서장원이라고 하고요. 미래전략실 글로벌 지원팀에 새로 합류하게 된 최정필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투자증권에서 인재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송은혜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 다 입사하신 지가 특별히 또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또 갓 입사하신 분들이니만큼 오늘 또 따끈따끈한 소식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개발자로 입사하신 우리 서장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개발자 하면 뭔가 멋져 보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8년 차라고 하셨는데 이전에 혹시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이전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정신의학부터 금융, 핀테크, AI, 되게 블록체인까지 여러 도메인에서 일을 해왔는데 사실 개발자라고 다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어렵지 않나 생각을 가지시는데 요즘은 특히나 되게 세상도 잘 되어 있고 AI도 발달하고 있어서 좀 예전보다 많이 접근하기 쉬운 직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정필 대리님은 언론사부터 또 글로벌 금융까지 진짜 패러다임이 다양하신 것 같아요. 넓어요. 원래 학부는 정치학이랑 철학을 복수 전공했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세상의 흐름을 읽는 언론 쪽에 관심을 가져서 이제 첫 직장도 언론사의 그 영어 전문 인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계 금융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기면서 이제 금융업에 대한 매력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 관련 전문 자격증들을 취득하면서 이제 그 글로벌 투자 쪽으로 좀 커리어 방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언론이면 또 저랑 같은 피가 흐르는 같은 혈통이라고 할까요? 근데 두 분 다 이제 뭐 금융이나 경제 쪽으로 전공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금융에 관심을 갖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특히 우리 서장원님. 네, 개발자로서 사실 모든 서비스들이 다 안정성과 이런 걸 중요시 하겠지만 금융권은 확실히 사용자의 자산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느낌이라 거기서 이제 오는 부담감, 압박감 등을 조금 즐기는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담이랑 압박을 좀 즐긴다. 요즘 말로 그 도파민을 네, 그게 바로 저희. 중독된. 네. 역시 MZ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채용이 디지털 인재 그리고 글로벌 인재 이렇게 두 가지 분야라고 들었어요. 사장님, 각각 이 두 분야의 경력 채용을 진행하게 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시장이 사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저희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 디지털 기술 기반 그리고 글로벌 시장과 연계가 되는 그런 환경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미래의 선택이 아닌 현재의 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 그리고 글로벌 넘버원 RWA 허브라는 비전 아래 저희가 이번 채용을 진행했고 또한 그 한화의 정신 중에 도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분을 좀 채용하고자 했던 게 이번 배경이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도전하면 또 전대. 혹시 저도 지원하면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해 주신 단어 중에 하나가 또 금융이에요. 여기에 관심과 흥미가 생겨서 이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좀 바꾸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많고 많은 금융사 중에 왜 하나투자증권이어야만 했나? 전 사실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전에 금융권 그리고 블록체인에서도 이제 일을 해와서 지금 하나투자증권이 글로벌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뻗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탈중앙화에서 시작된 그런 자산들까지 포함하여 좀 중앙화 금융권을 좀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보여서 그게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와, 진짜 말씀해 주셨던 그 도전 정신을 회사가 몸소 실천을 하고 있네요. 거기에 또 매력을 느꼈다. 그럼 우리 대리님은요? 일단 아시겠지만 한화그룹이 일단 대한민국 5대 그룹이고 그리고 이제 우량한 그 계열사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외국계 다니는 지인 중에서도 현재 지금 IBD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아까 차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글로벌 디지털 쪽으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도 그 흐름에 좀 같이 조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마다 회사를 고르는 기준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저는 이제 재밌게 일할 곳을 원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하나투자증권이 다음 세대 금융의 모멘텀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감각으로 돈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회사에 합류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네, 두 분 다 아주 큰 포부를 갖고 큰 회사에 입사를 해주셨네요. 근데 실제로 입사해보니까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다.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다. 뭐, 네. 네, 답은 정해져 있네요. 좋은 것만. 네. 입사를 해보니 저희 팀장님, 차장님들 포함해서 굉장히 되게 따뜻하신 분들이랑 함께 한 게 된 것 같고 되게 수평적인 문화에서 의견도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 같아서 되게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잘 보고 계시죠? 나중에 인사고과 때 또 반영을 해주시길. 우리 최정필 대리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세계 다양한 국가의 그 다양한 지분 투자를 다 경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랑 이제 인성적으로도 제가 본받을 점이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력이나 그 좀 인품 같은 거는 제가 같이 회사 생활하면서 많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저희 미래 전략실 실장님께서 전 실원들 대상으로 이제 클로드 AI 강의랑 그리고 관련한 그 활용법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 보면서 이 회사가 직원들의 밸류업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와, 진짜 부럽네요. AI 시대에 사실 필수적인 툴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끔 회사 차원에서 또 지원을 해주는 이건 좀 큰 메리트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AI가 일상에 스며들다 못해서 우리 업무 형태까지 참 바꾸고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듣게 되는데 세 분도 각자의 분야에서 이런 기술 변화를 직접 느끼고 또 체감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차장님, 그 인재관리팀에서는 어떤 AI 툴을 가장 많이 이용하세요? 저희 뭐 제미나이나 네. 챗 GPT는 기본이고요. 뭐 젠스파크 그리고 클로드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최근에는 점심시간에 팀원들 다 같이 모여서 해당 관련돼서 학습도 하고 좀 진취적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재관리팀은 남다르다. 점심시간을 쪼개서 AI 툴을 같이 활용하고 꼭 강제는 아니죠? 자발적입니다. 네. 이렇게 열정이 막 넘치는 우리 인재관리팀 AI 툴 지켜봤고요. 또 대리님은 어떤 툴 쓰세요, 주로? 전 개인적으로 그 생성형 AI 툴을 자주 사용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GPT나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금융 지식 관련해서 뭔가 좀 새로운 개념 배워할 때 자주 사용하거나 뭐 사실 다양합니다. 뭐 맛집 추천부터 뭐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쓰는 AI 툴은 좀 느낌이 다른가요? 독특한 뭔가 있을 것 같아요. 클로드에서도 클로드 코드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오픈 AI 챗 GPT 쪽에서도 코덱스라는 그 주식 코덱스가 아니라 프로그램입니다. 네. 따로 있는데 하나 좀 무서우면서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개발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전이 빠를수록 저희 일반 개발자들은 좀 더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계속해서 미래 개발자의 인력을 충원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 피할 수 없는 AI 시대에 그러면 개발자들은 어떤 역량을 갖추고 들어오면 이게 무기가 된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을 잘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그것보다 이제 빠르게 변하는 이런 AI 트렌드 속에서 이 각 툴을 어떻게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은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iOS 개발자이다 보니 사용자 피드백이 iOS 쪽으로 많이 들어온 그리고 공통으로 들어온 업무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플 말씀하시는 거죠? 네. iOS 앱. 하나투자증권, MTS 증권 어플 말씀. 네. 제가 쓰고 있는 그 하나투자증권 네, 맞습니다. MTS를 네. 개발하시는 신기하네요. 이 증권사의 어플은 좀 시중의 어플이랑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사용자 자산 그 자체를 영향을 끼치니까 작은 장애도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다 보니 항상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반대로 좀 긍정적인 부분은요. 이거 하면서 남달라서 이건 좀 좋다. 이 주식 관련 증권 어플들이 굉장히 다 쓰기 되게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타 서비스들보다 좀 그런 사용성을 많이 편하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발적인 것도 많이 얘기하지만 기획적인 부분, 사용자들이 어떤 점에서 불편함을 느낄까,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대화를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쓰기 쉬운 네. MTS. 요즘엔 거의 주식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낙 보기랑 메뉴가 많아서 조금 복잡했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하나투자증권 MTS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디지털 인재 채용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채용에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일단 그 웹3 환경에서 모바일 기반 환경에서 그 글로벌 해외 시장과 연결되는 비즈니스를 좀 추구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재들을 조금 저희가 원했습니다. 단순히 직급, 연차 이런 거를 좀 보기보다는 해당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 완결성으로 끝낸 경험이 있는가 등을 좀 자세하게 봤습니다. 또 하나 개발 측면에서 좀 특이하게 본 부분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 폴란드 등 해외 개발 관련해서 경험이 있다든지 혹은 글로벌 어떤 업체들과 경험이 있어서 그 언어나 문화에서도 조금 자유롭게 일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좀 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점이 이번 채용의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주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최정필 대리님은 글로벌 지원팀에서 현재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저희 글로벌 지원팀은 하나투자증권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저희 금융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의 그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필요한 각국의 매크로와 현지의 그 경쟁사 동향 분석하는 업무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국내에 없는 기회를 이제 해외에서 발굴하거나 어떻게 하면 또 당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와, 어찌 보면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중책을 또 담당하고 계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 이런 글로벌 인재에 도전을 하려면 아무래도 영어는 필수겠죠? 영어 당연히 필수고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네. 뭐 다른 언어들도 잘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한국어, 영어 플러스 알파면 그 3개 국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네. 그냥 뭐 영어 혹은 저희가 뭐 베트남에도 진출해 있기 때문에 베트남어 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아까 말씀 주신 뭐 다양한 해외에 진출 기회가 생기면 그 나라의 언어를 잘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꼭 영어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융업계에서 또 가장 화두가 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디지털 자산인데요.
이 한화투자증권이 이야기하는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는 또 어떤 모습인지 우리 차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기존의 그 전통 증권사라고 하면은 주식, 채권, 파생 상품들 이런 거를 달아왔었고 저희가 추구하는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라는 거는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을 포함한 이 것들을 다루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증권사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자라는 게 저희가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신다면은 저희의 그 그림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한화가 크네요. 엄청 큰 그림을 그리고 또 크게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사가 여러 가지 그려가고 있는 미래 플랜 중에서 두 분이 보시기에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바는 하나투자증권이 디지털 자산을 키워나가면서 가상 자산 또한 더 이상 가상의 자산이 아니라 하나의 자산, 그냥 디지털 자산으로 묶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리님은요? 훌륭한 선배님들과 같이 그런 순간들을 옆에서 바로 가까이에서 약간 미래 전략실의 일원으로서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실제 입사한 분들이 이렇게 회사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회사 내에서도 촉망받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 미래에 기대를 거는 구성원들이 많은지 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글로벌리 이런 개발자 그리고 글로벌 인재들이 하나투자증권에 꼭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차장님께서 어필을 좀 해주시죠. 네, 뭐 단순히 제가 어필하지 않아도 아마 기사나 그런 거 검색하시면은 회사의 방향성이라든지 이 회사가 얼마나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로서의 진심인지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미래를 위한 선택지가 아니고 저희가 현재 해야 되는 과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 방향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비즈니스를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신다면은 네, 저희 하나투자증권의 이런 방향성을 읽고 함께 또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 그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금융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금 글로벌 자산과 디지털 시장을 연결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여정에 함께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